상대방이 인간 쓰레기여도 이렇게 대처해라. 우리는 살면서 참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똥은 무서운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지만 그 똥을 피하지 못하고 안고 있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회생활하면서 같이 부대껴야 하는 상황일 때 말이죠. 그러면 이런 똥이나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우리는 종종 고민에 빠지곤 하죠. 특히 그 사람이 우리를 비웃거나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의 말에 너무 마음을 쓰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은 결코 당신의 진짜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죠. 또한 진정한 강함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이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의 평화와 성장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렵게 여겨지는 사람들과 마주했을 때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리고 늘 기억하세요. 우리의 반응과 태도는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길이니까요. 첫째, 미움은 미움으로써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끝난다. 이것이 영원한 법칙이다. 사랑의 힘은 무한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치유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미움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동네 한복판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중년의 남성인 철수 씨는 자주 술에 취해 동네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물건을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동네 골칫거리, 심지어는 인간 쓰레기라 부르며 멀리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새로 이사 온 민지 씨가 철수 씨와 마주쳤습니다. 술에 취한 철수 씨는 민지 씨에게도 큰 소리를 질렀지만 민지 씨는 놀라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철수 씨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민지 씨의 따뜻한 말에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민지 씨는 철수 씨가 술에 의존하는 깊은 이유를 알아차리고 그와 자주 대화를 나누며 진심으로 그의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철수 씨는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덜 마시게 되었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예전처럼 공격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민지 씨의 행동에 감동받아 철수 씨에 대한 태도도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움은 결코 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끝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치유하며 서로를 이해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의 따뜻한 마음과 이해심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사랑과 이해를 베푸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미움보다는 사랑을, 거부감보다는 포용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분명 더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의 행동 뒤에 숨겨진 이유를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둘째, 항상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셋째, 상황을 개선하려는 작은 노력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의 사려 깊은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불길은 물로 끌 수 있듯이 미움도 오직 사랑으로만 잠재울 수 있다. 이것이 세상의 영원한 치유법이다. 가시덤불 사이에서도 꽃은 피듯 미움 속에서도 사랑이 자라날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의 위대한 능력이다. 험한 바다를 평화롭게 만드는 것은 등대의 빛과 같이 인간의 미움도 사랑의 빛으로만 진정시킬 수 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겨울의 추위를 봄의 따스함이 녹이듯 사람의 마음속 깊은 미움도 사랑의 온기로만 치유될 수 있다. 이것이 삶에 불변하는 법칙이다. 둘째,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 중 하나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권력이나 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이 주제에 대해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나이든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남편과 두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왔지만 남편이 돌아가신 후 할머니의 삶은 많이 외롭고 힘들어졌습니다. 특히나 두 딸이 각자의 삶에 바빠져 자주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의 작은 딸이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많은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 할머니와 멀어졌었지만 이제는 그 오해를 풀고 할머니와 다시 가까워지고 싶어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망설임 없이 딸을 따뜻하게 맞이했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갈등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딸은 할머니의 그런 모습에 깊이 감동을 받았고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에게 사과했습니다. 할머니는 딸을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란다.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사랑을 다시 키울 수 있는 힘을 준단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그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사랑을 쌓아가는 길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진정한 강함이며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향한 깊은 사랑과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서의 힘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삶에서 용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나아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욱 용서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세요.
폭풍이 치는 바다에서도 배는 항해를 계속하듯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어떤 상처에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지녔다. 꽃이 피기 위해서는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야 하듯 진정한 강함은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는 데에서 나온다. 대지가 비를 흡수해 생명을 키우듯 우리도 상처를 용서함으로써 더욱 깊고 넓은 사랑을 키울 수 있다. 나무가 거센 바람에도 뿌리를 깊이 내리며 견디듯 인간도 용서의 힘으로 생의 풍파를 안정적으로 이겨낸다. 셋째, 당신을 비웃는 사람들에게는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들의 비웃음은 당신의 성장에서 자리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를 비웃거나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젊은 창업가인 지훈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훈 씨는 새로운 기술로 스타트업을 설립했지만 초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의 아이디어를 비웃고 그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투자자 모임에서 한 투자자는 공개적으로 지훈 씨의 프레젠테이션을 비웃으며 이런 건 현실성이 없어. 실패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훈 씨는 그 비웃음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더 많은 연구와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 몇 년 후 지훈 씨의 스타트업은 큰 성공을 거두며 업계에서 인정받기 시작했고 한때 그를 비웃던 투자자들도 그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훈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비웃을 때 그것이 당신의 가치나 잠재력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비웃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목표와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웃음은 결국 당신의 성장 과정에서 아무런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비판이나 비웃음을 귀찮은 잡음으로 여기기보다는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도구로 활용하세요. 그리고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에 집중하세요. 그렇게 할 때 세상 어떤 비웃음도 당신을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비웃음을 받고 있다면 그것을 자신의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비웃음이 언젠가는 존경의 박수로 바뀔 수 있도록 자신을 단련하고 발전시켜 나가세요.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비판도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웃음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찾고자 하는 용기를 가지고 계신가요? 흐르는 강물이 바위를 신경 쓰지 않듯 당신을 비웃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들의 말은 당신의 삶의 흐름에서 자리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도 그 빛을 잃지 않듯 당신을 비웃는 이들의 소리는 당신의 내면의 빛을 흐리게 할 수 없습니다. 가시덤불 속에서도 꽃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듯 당신을 조롱하는 이들의 비웃음은 당신의 성장을 막을 수 없습니다. 거센 바람이 나무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듯 당신을 비웃는 사람들의 말도 결국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의 비웃음은 당신의 발전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끔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고 비웃거나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죠. 먼저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너무 마음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말하든 그것이 당신의 진짜 가치를 결정짓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말을 통해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으세요. 진짜 강함은 외부의 비난이나 조롱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데서 나옵니다. 비웃음과 비판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강함이에요. 사실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들의 행동 뒤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사랑과 용서의 힘을 믿으세요.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고 심지어 가장 힘든 사람들과도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것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 그리고 용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실천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그들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와 신념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것이 진정으로 성숙하고 행복한 삶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상대방이 인간 쓰레기여도 이렇게 대처해라. 우리는 살면서 참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똥은 무서운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지만 그 똥을 피하지 못하고 안고 있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회생활하면서 같이 부대껴야 하는 상황일 때 말이죠. 그러면 이런 똥이나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우리는 종종 고민에 빠지곤 하죠. 특히 그 사람이 우리를 비웃거나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의 말에 너무 마음을 쓰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은 결코 당신의 진짜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죠. 또한 진정한 강함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이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의 평화와 성장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렵게 여겨지는 사람들과 마주했을 때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리고 늘 기억하세요. 우리의 반응과 태도는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길이니까요. 첫째, 미움은 미움으로써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끝난다. 이것이 영원한 법칙이다. 사랑의 힘은 무한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치유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미움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동네 한복판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중년의 남성인 철수 씨는 자주 술에 취해 동네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물건을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동네 골칫거리, 심지어는 인간 쓰레기라 부르며 멀리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새로 이사 온 민지 씨가 철수 씨와 마주쳤습니다. 술에 취한 철수 씨는 민지 씨에게도 큰 소리를 질렀지만 민지 씨는 놀라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철수 씨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민지 씨의 따뜻한 말에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민지 씨는 철수 씨가 술에 의존하는 깊은 이유를 알아차리고 그와 자주 대화를 나누며 진심으로 그의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철수 씨는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덜 마시게 되었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예전처럼 공격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민지 씨의 행동에 감동받아 철수 씨에 대한 태도도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움은 결코 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끝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치유하며 서로를 이해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의 따뜻한 마음과 이해심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사랑과 이해를 베푸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미움보다는 사랑을, 거부감보다는 포용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분명 더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의 행동 뒤에 숨겨진 이유를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둘째, 항상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셋째, 상황을 개선하려는 작은 노력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의 사려 깊은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불길은 물로 끌 수 있듯이 미움도 오직 사랑으로만 잠재울 수 있다. 이것이 세상의 영원한 치유법이다. 가시덤불 사이에서도 꽃은 피듯 미움 속에서도 사랑이 자라날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의 위대한 능력이다. 험한 바다를 평화롭게 만드는 것은 등대의 빛과 같이 인간의 미움도 사랑의 빛으로만 진정시킬 수 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겨울의 추위를 봄의 따스함이 녹이듯 사람의 마음속 깊은 미움도 사랑의 온기로만 치유될 수 있다. 이것이 삶에 불변하는 법칙이다. 둘째,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 중 하나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권력이나 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이 주제에 대해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나이든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남편과 두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왔지만 남편이 돌아가신 후 할머니의 삶은 많이 외롭고 힘들어졌습니다. 특히나 두 딸이 각자의 삶에 바빠져 자주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의 작은 딸이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많은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 할머니와 멀어졌었지만 이제는 그 오해를 풀고 할머니와 다시 가까워지고 싶어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망설임 없이 딸을 따뜻하게 맞이했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갈등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딸은 할머니의 그런 모습에 깊이 감동을 받았고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에게 사과했습니다. 할머니는 딸을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란다.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사랑을 다시 키울 수 있는 힘을 준단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그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사랑을 쌓아가는 길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진정한 강함이며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향한 깊은 사랑과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서의 힘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삶에서 용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나아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욱 용서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세요. 폭풍이 치는 바다에서도 배는 항해를 계속하듯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어떤 상처에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지녔다. 꽃이 피기 위해서는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야 하듯 진정한 강함은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는 데에서 나온다. 대지가 비를 흡수해 생명을 키우듯 우리도 상처를 용서함으로써 더욱 깊고 넓은 사랑을 키울 수 있다. 나무가 거센 바람에도 뿌리를 깊이 내리며 견디듯 인간도 용서의 힘으로 생의 풍파를 안정적으로 이겨낸다. 셋째, 당신을 비웃는 사람들에게는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들의 비웃음은 당신의 성장에서 자리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를 비웃거나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젊은 창업가인 지훈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훈 씨는 새로운 기술로 스타트업을 설립했지만 초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의 아이디어를 비웃고 그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투자자 모임에서 한 투자자는 공개적으로 지훈 씨의 프레젠테이션을 비웃으며 이런 건 현실성이 없어. 실패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훈 씨는 그 비웃음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더 많은 연구와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 몇 년 후 지훈 씨의 스타트업은 큰 성공을 거두며 업계에서 인정받기 시작했고 한때 그를 비웃던 투자자들도 그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훈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비웃을 때 그것이 당신의 가치나 잠재력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비웃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목표와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웃음은 결국 당신의 성장 과정에서 아무런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비판이나 비웃음을 귀찮은 잡음으로 여기기보다는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도구로 활용하세요. 그리고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에 집중하세요. 그렇게 할 때 세상 어떤 비웃음도 당신을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비웃음을 받고 있다면 그것을 자신의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비웃음이 언젠가는 존경의 박수로 바뀔 수 있도록 자신을 단련하고 발전시켜 나가세요.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비판도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웃음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찾고자 하는 용기를 가지고 계신가요? 흐르는 강물이 바위를 신경 쓰지 않듯 당신을 비웃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들의 말은 당신의 삶의 흐름에서 자리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도 그 빛을 잃지 않듯 당신을 비웃는 이들의 소리는 당신의 내면의 빛을 흐리게 할 수 없습니다. 가시덤불 속에서도 꽃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듯 당신을 조롱하는 이들의 비웃음은 당신의 성장을 막을 수 없습니다. 거센 바람이 나무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듯 당신을 비웃는 사람들의 말도 결국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의 비웃음은 당신의 발전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끔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고 비웃거나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죠. 먼저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너무 마음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말하든 그것이 당신의 진짜 가치를 결정짓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말을 통해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으세요. 진짜 강함은 외부의 비난이나 조롱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데서 나옵니다. 비웃음과 비판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강함이에요. 사실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들의 행동 뒤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사랑과 용서의 힘을 믿으세요.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고 심지어 가장 힘든 사람들과도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것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 그리고 용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실천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그들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와 신념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것이 진정으로 성숙하고 행복한 삶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상대방이 인간 쓰레기여도 이렇게 대처해라. 우리는 살면서 참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똥은 무서운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지만 그 똥을 피하지 못하고 안고 있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회생활하면서 같이 부대껴야 하는 상황일 때 말이죠. 그러면 이런 똥이나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우리는 종종 고민에 빠지곤 하죠. 특히 그 사람이 우리를 비웃거나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의 말에 너무 마음을 쓰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은 결코 당신의 진짜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죠. 또한 진정한 강함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이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의 평화와 성장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렵게 여겨지는 사람들과 마주했을 때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리고 늘 기억하세요. 우리의 반응과 태도는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길이니까요. 첫째, 미움은 미움으로써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끝난다. 이것이 영원한 법칙이다. 사랑의 힘은 무한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치유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미움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동네 한복판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중년의 남성인 철수 씨는 자주 술에 취해 동네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물건을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동네 골칫거리, 심지어는 인간 쓰레기라 부르며 멀리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새로 이사 온 민지 씨가 철수 씨와 마주쳤습니다. 술에 취한 철수 씨는 민지 씨에게도 큰 소리를 질렀지만 민지 씨는 놀라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철수 씨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민지 씨의 따뜻한 말에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민지 씨는 철수 씨가 술에 의존하는 깊은 이유를 알아차리고 그와 자주 대화를 나누며 진심으로 그의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철수 씨는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덜 마시게 되었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예전처럼 공격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민지 씨의 행동에 감동받아 철수 씨에 대한 태도도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움은 결코 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끝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치유하며 서로를 이해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의 따뜻한 마음과 이해심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사랑과 이해를 베푸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미움보다는 사랑을, 거부감보다는 포용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분명 더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의 행동 뒤에 숨겨진 이유를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둘째, 항상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셋째, 상황을 개선하려는 작은 노력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의 사려 깊은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불길은 물로 끌 수 있듯이 미움도 오직 사랑으로만 잠재울 수 있다. 이것이 세상의 영원한 치유법이다. 가시덤불 사이에서도 꽃은 피듯 미움 속에서도 사랑이 자라날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의 위대한 능력이다. 험한 바다를 평화롭게 만드는 것은 등대의 빛과 같이 인간의 미움도 사랑의 빛으로만 진정시킬 수 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겨울의 추위를 봄의 따스함이 녹이듯 사람의 마음속 깊은 미움도 사랑의 온기로만 치유될 수 있다. 이것이 삶에 불변하는 법칙이다. 둘째,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 중 하나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권력이나 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이 주제에 대해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나이든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남편과 두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왔지만 남편이 돌아가신 후 할머니의 삶은 많이 외롭고 힘들어졌습니다. 특히나 두 딸이 각자의 삶에 바빠져 자주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의 작은 딸이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많은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 할머니와 멀어졌었지만 이제는 그 오해를 풀고 할머니와 다시 가까워지고 싶어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망설임 없이 딸을 따뜻하게 맞이했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갈등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딸은 할머니의 그런 모습에 깊이 감동을 받았고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에게 사과했습니다. 할머니는 딸을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란다.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사랑을 다시 키울 수 있는 힘을 준단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그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사랑을 쌓아가는 길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진정한 강함이며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향한 깊은 사랑과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서의 힘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삶에서 용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나아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욱 용서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세요. 폭풍이 치는 바다에서도 배는 항해를 계속하듯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어떤 상처에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지녔다. 꽃이 피기 위해서는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야 하듯 진정한 강함은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는 데에서 나온다. 대지가 비를 흡수해 생명을 키우듯 우리도 상처를 용서함으로써 더욱 깊고 넓은 사랑을 키울 수 있다. 나무가 거센 바람에도 뿌리를 깊이 내리며 견디듯 인간도 용서의 힘으로 생의 풍파를 안정적으로 이겨낸다.
셋째, 당신을 비웃는 사람들에게는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들의 비웃음은 당신의 성장에서 자리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를 비웃거나 평가절하 하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젊은 창업가인 지훈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훈 씨는 새로운 기술로 스타트업을 설립했지만 초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의 아이디어를 비웃고 그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투자자 모임에서 한 투자자는 공개적으로 지훈 씨의 프레젠테이션을 비웃으며 이런 건 현실성이 없어. 실패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훈 씨는 그 비웃음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더 많은 연구와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 몇 년 후 지훈 씨의 스타트업은 큰 성공을 거두며 업계에서 인정받기 시작했고 한때 그를 비웃던 투자자들도 그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훈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비웃을 때 그것이 당신의 가치나 잠재력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비웃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목표와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웃음은 결국 당신의 성장 과정에서 아무런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비판이나 비웃음을 귀찮은 잡음으로 여기기보다는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도구로 활용하세요. 그리고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에 집중하세요. 그렇게 할 때 세상 어떤 비웃음도 당신을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비웃음을 받고 있다면 그것을 자신의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비웃음이 언젠가는 존경의 박수로 바뀔 수 있도록 자신을 단련하고 발전시켜 나가세요.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비판도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웃음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찾고자 하는 용기를 가지고 계신가요? 흐르는 강물이 바위를 신경 쓰지 않듯 당신을 비웃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들의 말은 당신의 삶의 흐름에서 자리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도 그 빛을 잃지 않듯 당신을 비웃는 이들의 소리는 당신의 내면의 빛을 흐리게 할 수 없습니다. 가시덤불 속에서도 꽃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듯 당신을 조롱하는 이들의 비웃음은 당신의 성장을 막을 수 없습니다. 거센 바람이 나무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듯 당신을 비웃는 사람들의 말도 결국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의 비웃음은 당신의 발전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끔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고 비웃거나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죠. 먼저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너무 마음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말하든 그것이 당신의 진짜 가치를 결정짓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말을 통해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으세요. 진짜 강함은 외부의 비난이나 조롱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데서 나옵니다. 비웃음과 비판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강함이에요. 사실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들의 행동 뒤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사랑과 용서의 힘을 믿으세요.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고 심지어 가장 힘든 사람들과도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것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 그리고 용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실천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그들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와 신념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것이 진정으로 성숙하고 행복한 삶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